대한민국 연애 리얼리티 역사에서 가장 거센 논란으로 번진 하트 시그널 5 정규리 사태는 이제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준영 대표의 본처가 직접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이 퍼진 순간 사건은 폭로를 넘어 방송 브랜드 법적 책임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초대형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정규리 씨가 화면에서 보여준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과 녹취록 속 태도가 너무나 달랐다는 점입니다. 대중이 기억하던 그녀는 세련된 말투와 단정한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 속에서는 본처의 관계 정리 요구와 고통 섞인 호소 앞에서도 사과보다 반격에 가까운 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남편을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발언, 신서울 브랜드와 내 커리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 아이가 불쌍하면 오히려 당신이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말까지 알려지며 여론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중을 더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단순히 불륜 의혹 때문만이 아닙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 앞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오히려 우월한 위치에 선 것처럼 행동했다는 점. 그리고 방송이라는 공개 무대를 자신의 이미지 세탁과 커리어 확장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의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2030 세대 시청자들은 하트 시그널 5가 보여 주려 했던 설렘과 진정성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장면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강한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정규리 씨가 몸담았던 현대 한복 브랜드 신서울도 곧바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신서울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감각적인 브랜드로 알려졌고, 정규리 씨는 피팅 모델에서 총괄 디렉터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 논란 이후 브랜드의 핵심 이미지였던 품격과 지성은 오히려 위선과 배신의 상징처럼 뒤집혔습니다. 불매 운동은 빠르게 번졌고, 국내외 주요 백화점과 프리미엄 편집숍은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퇴점 압박과 계약 해지를 검토하거나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홈쇼핑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반품과 환불 요구가 이어졌고, 브랜드 가치 하락과 민형사상 손해까지 합쳐 직접적인 피해 규모가 이미 20억 원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자금줄이 끊겼다는 점입니다. 한국 패션 육성 지원과 관련해 신서울에 자금을 투입하려던 정부 산하 기관과 벤처 캐피털 투자사들이 도덕성 검증 실패와 소유주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 계약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신서울은 당장 이번 달 직원 급여와 원자재 대금 결제조차 어려운 법정 관리와 파산 가능성 앞에 서게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가의 충격도 컸습니다. 정규리 씨는 처음에는 대형 로펌을 방패처럼 내세우며 법적 공방이 끝날 때까지 하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본처 측 녹취록 폭로 이후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자 방송 예정이었던 하트 시그널 5위 다음 회차를 불과 수십 시간 앞두고 제작진에게 자진 하차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내부에서는 연구 출연 금지에 준하는 강한 조치가 논의되고 있었고, 시청자들은 광고주를 상대로 조직적인 불매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제작진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는 정규리 씨가 프로그램의 중심 서사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담당하던 러브라인과 감정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하트 시그널 5 제작진은 비상 편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수개월 동안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촬영한 구조가 흔들렸고, 기존에 촬영된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에서 정규리 씨의 목소리와 실루엣을 최대한 지워내기 위해 밤샘 작업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자이크 음성 변조 장면, 삭제 특수시각 효과까지 동원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편집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정규리 씨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주요 감정선의 공백은 완전히 메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진정성 있게 프로그램에 임했던 다른 일반인 출연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어떤 출연자는 분량이 통째로 사라지고, 어떤 출연자는 감정 변화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상태로 방송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출연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정규리 씨를 향한 원망과 소송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는 신서울이라는 한 브랜드의 붕괴를 넘어 현대 기업 경영에서 경영진과 핵심 인물의 도덕적 리스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신서울은 국책사업 지원금과 해외 유명 패션 위크 진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촉망받는 중소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부도덕한 관계 의혹과 이를 덮으려는 듯한 오만한 대응이 겹치자 불과 일주일 만에 파산 절차가 거론되는 상황으로 밀려났습니다. 주요 백화점 매장은 간판을 내리고 창고에 쌓인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구매 고객들의 환불 요구와 집단 소송 가능성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준영 대표를 둘러싼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회사 공금을 유용해 정규리 씨에게 고가 외제차를 리스해 주거나 강남 고급 오피스텔 보증금을 대신 냈다는 의혹이 나온 것입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불륜 논란이 아니라 횡령 비자금 세무 조사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당국과 사법기관의 전방위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신서울은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역시 이번 사건을 이례적인 대형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간 소송은 보통 수천만 원 안팎의 위자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불륜 의혹을 알고도 방송 출연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더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동시에 방송사 측이 최소 1억 원 이상의 위약벌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연자의 고의적 기망 행위로 프로그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수십억 원대 광고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제작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정규리 씨가 지키려 했던 것은 이미지와 커리어, 그리고 신서울이라는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 공개 이후 무너진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자진 하차라는 이름으로 퇴장했고 브랜드는 20억 원이 넘는 피해와 파산 위기에 몰렸으며 법정에서는 상간 소송과 위약벌, 청구, 손해배상 압박을 동시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대형 로펌을 앞선 방어 전략도 여론의 분노와 피해자의 호소 앞에서는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중이 이 사건을 쉽게 잊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논란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일부에서는 사생활 문제라며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으로 알려진 자료가 퍼지고 본처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이 일을 남의 가정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방송 출연을 통해 호감 이미지를 얻고 그 이미지를 다시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려 했다는 구조 자체에 분노했습니다. 특히 신서울은 단순한 의류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바꿔 세계 시장에 보여주겠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과 투자사 관심, 해외 진출 기대까지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브랜드의 얼굴로 보였던 인물이 도덕성 논란의 중심에 서자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보다 브랜드가 대표하는 가치에 등을 돌렸습니다. 오삼벌의 품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브랜드를 믿고 사도 되는가 하는 신뢰였고 그 신뢰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광고주와 유통업체의 움직임도 냉정했습니다. 방송사와 플랫폼은 대중 반응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시청자들이 광고주 명단을 공유하고 불매 움직임을 시작하자 제작진은 정규리 씨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프로그램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집실은 이미 촬영된 서사를 살리면서도 논란의 인물을 지워야 하는 모순된 과제에 놓였습니다. 장면을 지우면 이야기가 끊기고 장면을 남기면 분노가 다시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규리 씨와 함께 촬영했던 출연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방송 분량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대화했고, 누군가는 프로그램의 흐름에 맞춰 감정을 쌓아갔지만 그 모든 장면이 논란의 중심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 출연자에게 방송은 평생 남을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타인의 스캔들 때문에 왜곡된다면 그 역시 또 다른 피해가 됩니다. 법적 책임도 앞으로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본처가 입은 정신적 피해 방송사가, 입은 제작 손실 광고주가, 입은 이미지 손상 유통사가 떠안은 반품과 재고 부담, 투자사가 철회한 계약까지 모두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손해배상과 계약 위반 책임이 동시에 정규리 씨와 신준영 대표를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소 1억 원 이상의 위약벌이라는 숫자는 시작일 뿐이고, 브랜드 피해 20억 원과 광고 손실 수십억 원이 합쳐지면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이미지로 쌓은 성이 진실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입니다. 정규리 씨는 방송에서 지적인 인물로 소비됐고, 신서울은 품격 있는 브랜드로 포장됐습니다. 그러나 녹취록 논란 이후 대중은 그 포장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됐습니다. 하트 시그널 오는 로맨스를 보여주려 했지만 현실에서는 신뢰 붕괴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신서울은 전통의 아름다움을 말했지만 지금은 도덕적 리스크가 기업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보여주는 이름이 됐습니다. 하트 시그널 5 정규리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질문은 하나입니다. 화면 속에서 아무리 세련된 미소를 보여주어도 그 뒤에 숨은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 대중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누군가는 신뢰를 잃었고 전통의 품격을 팔던 브랜드는 도덕성의 붕괴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하차나 한 브랜드의 위기를 넘어 방송과 기업이 출연자와 핵심 인물의 도덕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는지 묻는 거대한 경고로 남게 됐습니다.